사랑은 아픕니다. 이 이야기는 만화 편집자로 일하는 한 여성이 고등학교 시절을 회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4명의 가장 친한 친구들과 함께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들은 2020년에 고등학교에 다녔고 팬데믹으로 인해 학생들이 하고 싶어 했던 모든 과외 활동이 사실상 취소되었습니다. 수영대회, 여러 동아리 활동 축제 등이요. 그 당시 그 소녀는 고전하는 소녀 만화 작가이자 작가였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삶에서 전혀 로맨스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군분투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어릴 적부터 가장 친한 친구들이 가장 인기 있는 남자애들이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그녀의 어릴 적 단짝 친구들이 가장 멋진 남자애들이 학교에선 모두 그녀를 좋아했어요. 어떤 여자아이들에게는 꿈 같은 일이겠죠. 하지만 그녀에겐 이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친구들과의 우정을 소중히 여겼고 모두가 멀어지는 걸 원치 않았어요. 하지만 2030년이 되자 우정과 사랑의 경쟁이 그들을 계속 붙잡아 둘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을 함께. 이게 바로 그 애니메이션이에요. 어쨌든 저는 당신에게 반했어요. 자, 시작해서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걸 지켜봐요. 2030년 7월 1일 신주쿠시에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니시노 미즈 획에 있어 이번 생일은 최악이었다. 상사는 그녀에게 연재 만화를 연말까지 마무리 지으라고 했다. 지나가는 젊은 여학생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듣고 미즈호는 그들에게 시선을 빼앗겼다. 그들을 보니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10년 전에 자신과 친구들을 보며 깜짝 놀랐다. 그때 그녀는 자신에게도 그런 눈부신 청춘이 있었음을 깨닫지 못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020년 7월 1일 그녀의 방에는 날씨를 이야기하는 라디오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고 그녀와 어린 시절 친구들의 사진과 그녀의 스케치들이 있었다. 다양한 만화 패널. 점심 먹으러 들어온 아버지는 잠든 그녀가 친구 옆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질렀다. 셔츠를 벗은 어릴 적 친구 옆에. 아버지는 그녀를 꾸중했지만 그녀는 그저 웃으며 친구에게 모델을 부탁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저 친구에게 모델을 부탁했을 뿐이라고. 게다가 키즈키는 그녀에게 남동생과 같았다. 키즈키와 아버지가 떠나자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의 생일을 잊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자신의 생일을 잊으신 것 같았다. 미즈호는 고이가하마 고원이라는 동네에서 함께 자란 4명의 사춘기 친구들이 있었다. 고이가하마 고원이라는 동네에서 그녀는 늘 그랬듯이 자신을 기다리는 4명을 향해 밖으로 나왔다. 서로에게 숨길 것이 없는 그만큼 각별한 사이였다. 고등학교 2학년인 그들은 그녀에게 사실상 형제자매와 같았다. 슈고는 화장도 안 하고 왔다고 놀리며 촌스러운 안경으로 가리려는 그녀를 놀렸다. 그걸 그녀가 무시하려 하자 아이루는 좀 더 여성스러워지라고 조언했다. 슈고는 그녀가 어젯밤 늦게까지 만화 작업을 했을 거라고 장담했다. 씨는 공부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꼬맹이라고 받아쳤지만 그는 시험 전에 울면서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에게? 하지만 그녀는 사랑과 우정처럼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은 기차를 타고 가면서 수다를 떨었어요. 미즈는 키즈키의 배낭을 보고 너무 덤벙댄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키즈키가 잘한 건 키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그를 막내로 생각했어요. 오늘 연습이 재개된 걸 알고 아이루는 미즈를 놀렸다. 아마도 미즈가 방과 후에 사랑하는 료스케를 보기로 했어요. 시간이 되자 그녀는 모든 여자애들이 키즈키가 재킷을 벗자 그의 멋진 몸매가 드러나자 비명을 질렀어요. 애들 중 한 명이 너무 신나서 안경을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안경이 깨졌어요. 너무 슬퍼요. 그러다가 다른 여자애들이 오늘 료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인터하이 대회가 없어서 수영부를 그만둔대요. 경기가 없다네요. 그 애는 료가 그만두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버스 조유장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둘은 갈매기 울음소리와 함께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자 그는 갑자기 수업이 취소되는 등 둘 다 운이 나빴다고 말했어요. 전염병 때문에 다 취소됐어요. 수학여행도 없고 체육대회도 없고 불꽃놀이도 없고 모든 게 다 취소됐어요. 수영 연습이며 마지막 대회까지 자기 노력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들었대요. 그러자 갑자기 그가 수영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다고 말했어요. 마지막 대회에 가서 자기 마음을 고백하려고 했대요.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던 걸 알지만 이젠 상관없다고 생각했대요. 버스가 오는 길에 그녀는 그의 안전을 위해 수영을 하라고 재촉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사과만 했어요. 그녀가 팀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요. 차가운 대답과 함께 그는 떠났어요. 끝났어요. 그녀의 짝사랑은 끝났어요.
끔찍한 생일이었어요. 그날 밤 수영장에서 잠이 든 기즈키는 료가 부르는 소리에 깨어났어요. 료가 그를 불렀어요. 팀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습하는 기즈키의 선택에 료는 감명받았어요. 앞으로 대회가 더 있을지 알 수 없었어. 하지만 기즈키는 전국 대회 결승에 진출하면 자신의 마음을 그녀에게 고백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 그 약속을 지킬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노력했어. 기즈키의 말을 들은 료는 감명을 받아 내일부터 다시 연습하기로 결심했어. 내일부터. 그러자 료는 미즈가 자신을 다시 수영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다는 말을 기즈키에게 전했어. 그녀의 이름을 듣자 기즈키의 눈이 커졌어. 리오는 두 사람이 어릴 적 친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기즈키는 곧바로 그들은 어릴 적 친구가 아니라고 말했어. 그에게 미주호는 소녀였습니다. 그는 료에게 그녀를 내버려 두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즈는 풀이 죽은 목소리로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놀라자 4명의 친구들이 17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의 진심 어린 친절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가 우는 것을 본 친구들은 자신들이 무언가 잘못한 줄 알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루는 이 눈물겨운 생일을 잊지 않기 위해 사진을 찍었습니다. 미즈는 너무 화가 나서 슈고가 말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루는 올해 불꽃놀이가 없으니 사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켜진 케이크를 가지고 올라가면서 키즈키에게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지 물었어요. 촛불을 끄면서 하지만 키즈키는 자신만 소원을 빌 수 있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는 화제를 돌리며 그녀가 집에 오기 전에 울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부인하려 했지만 키즈키는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키즈키가 그녀의 촛불을 끈 후 자신의 소원은 그녀의 남자친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남자친구가 되는 것. 그 말에 그녀의 눈은 반짝였고 얼굴은 빨개졌어요. 그 당시에는 2020년에 자신이 반짝이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눈부시네요. 건배 후 슈고는 둘이 아래층에서 뭘 하고 있었냐고 물었고 미즈는 마시던 음료를 뿜어냈다. 그러자 아루는 키즈키가 슈고처럼 미즈에게 결혼하자고 했을 거라고 놀렸다. 슈고는 초등학교 이전 미즈 말고 다른 여자애들이 있다는 걸 몰랐을 때만 그랬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루를 때리며 그건 부끄러운 과거일 뿐이라고 말했다. 신은 미즈의 입이 벌어져 있는 것을 보고 크림을 닦을 수 있도록 냅킨을 건넸다. 하지만 키즈키는 손가락으로 닦아주며 그녀가 마치 어린애 같다고 말했다. 손가락에서 핥아먹으면서 그녀는 숨을 헐떡였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본 신은 자신이 여기서 끼어든 제3자처럼 느꼈다. 다음날 아침 밖으로 나오자 친구들은 미즈가 더 이상 안경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그녀는 이제 컨택트 렌즈를 착용하기 시작했고 친구들이 여전히 안경에 대해 놀리자 그만하라고 말했다. 소년들은 신이 뭔가 말해주기를 바랐고 신은 약간 당황했지만 그녀에게 아무리 그래도 항상 바보라고 말했고 친구들은 웃었다. 하지만 그는 키즈키가 그녀를 귀엽다고 부르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당신이 이걸 좋아하지 않는 사실을 감당하지 못해서요. 아직 제 영상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왜요? 자, 여기 마이소녀 위클리에서는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가장 배운 로맨스들을 준비했어요. 저도 라이브 방송을 해요.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재미있는 게임도 해요. 자, 구독 버튼 눌러봐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키즈키가 그녀를 화나게 했어. 그녀는 그가 분명히 자신을 놀리고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그 사건을 떠올리며 그가 단지 기운을 북돋우려 했던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울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데리러 갔어요. 칠판을 닦던 그녀는 윗부분에 닿지 못했고 갑자기 키즈키의 손이 자신의 손 위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놀라움을 감추었다. 점심시간에 키즈키가 아이루에게 브로콜리를 먹이는 모습을 보고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슈고는 키즈키에게 자기가 브로콜리를 싫어한다고 해서 자기 브로콜리를 먹이지 말라고 했다. 치카는 미즈가 왜 평소처럼 친구들과 함께 먹지 않는지 물었다. 하지만 미즈는 오늘은 자신과 함께 먹고 싶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쁜 생각이었다. 치카는 남자애들 팬들이 자신을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 미즈는 처음에는 그 말을 무시했지만 금방 치카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 소녀가 자신들이 만든 쿠키를 기즈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걸 보니 나는 왜 스스로 그럴 수 없을까 궁금했어.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 하지만 그 둘은 너무 부끄러워서 그 앞에서는 숨 쉬는 것조차 눈 마주치는 것조차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들은 내게 쿠키를 건네주고 도망쳤어. 나는 그 이유가 궁금했어.
나는 기즈키가 그저 어렸을 때 내 손을 잡고 가지 말라고 애원하던 울보일 뿐이라고 생각했어. 그때는 어렸으니까. 기즈키는 천식 때문에 학교를 자주 빠졌어. 그에게 과제 노트를 건네주면서 나는 종종 그림을 그려 넣어 기분을 좋게 해주곤 했어. 그를 격려했어요. 그가 웃으면 그녀는 행복해했어요. 그는 그녀를 종종 놀라운 천재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만화 편집장은 그녀의 작품을 평범하다고 했어요. 그는 그녀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을 쓰는 것을 보고 싶어 했고 그녀에게 시도해 보라고 했어요. 자신의 말로 학교 로맨스를 써보라고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연애사가 전혀 흥미롭지 않았기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험이 부족했죠. 하지만 그는 그녀가 고등학생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녀가 매일 흥미롭고 반짝이는 사춘기를 보낸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부인했지만 그의 대답은 그녀가 아마도 그걸 깨닫지도 못했을 거라는 것이었다. 로비로 나가면서 그녀는 편집자가 모든 것을 거절한 것에 대해 낙담했다. 모든 것을. 그녀는 편집자에게 화장품을 많이 받은 아루를 만나자 놀랐다. 편집자에게. 그는 즉시 그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물가에 앉아 음료를 마시면서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만화를 그리라고 제안했지만 그녀가 사람들이 정말 매일 두근거리는 설렘을 경험하는지 묻자 놀랐다. 매일 짝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불꽃놀이를 보는 것이 그녀의 꿈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았다. 전염병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게다가 료도 그녀를 거절했어. 그녀는 그때 친구가 기즈키에게 전해달라고 했던 쿠키를 꺼냈어. 그리고 이제 아루는 다른 여자애들이 그에게 접근하는 걸 신경 쓰지 않느냐고 물었어. 그럴 리가. 그녀에게 기즈키는 그룹의 울보였어. 아루는 한숨을 쉬며 지금 가서 그에게 주라고 했어. 아직도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있을 거라고 말하면서. 수영장에서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는 신이 나서 같이 집에 갈래라고 물었어. 같이 집에. 그녀는 그에게 쿠키를 건네주었고 그는 처음에는 더욱 기뻐했지만 자신이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것을 그녀가 반박하며 친구들이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는 쿠키를 돌려주라고 말하며 금세 시무룩해졌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냐고 물으며 그를 따라갔고 그는 물었습니다. 미즈호, 너는 신경 안 쓰니? 내가 그런 선물을 받는 게 괜찮지 않아. 그녀는 깜짝 놀라며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녀의 팔을 잡고 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녀보다 작고 약했지만 이제는 그녀가 뿌리치려고 하며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실수로 물을 틀어 두 사람이 샤워 아래서 흠뻑 젖게 되었어요. 샤워기 아래에서 흠뻑 젖고 있었죠. 그러고는 그녀에게 자신을 남자로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물었어요. 그녀는 떨면서 다시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그는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자신이 그녀를 사랑에 빠뜨릴 거라고 알고 있었고 갑자기 물 아래에서 키스하려고 했어요. 물속에서요? 현재 미즈호는 사무실 건물에서 현재 작업이 취소된 젊은 만화가를 위로하고 있어요. 그녀의 작품이 취소되었어요. 그녀는 그 소녀에게 사랑과 사춘기를 주제로 한 이야기를 제안했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미즈에게 만화 그리는 것을 포기할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만화를? 미즈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녀는 자신이 한 번도 빛나는 첫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믿었다. 이에 미즈는 그녀에게 아직 어리며 매일매일 설레고 빛나는 사춘기를 보내고 있을 거라고 말했다. 매일매일 흥미진진하고 반짝이는 사춘기를. 그 말이 10년 전 자신의 편집자가 자신에게 해줬던 말이라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다. 그녀는 이 어린 소녀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 후 여러 일들이 있었다. 날들은 다시 평범한 학교 생활로 돌아갔다. 키즈키가 샤워 중에 키스했던 순간이 계속 떠올랐다. 미즈는 지금 그를 만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문간으로 물러섰고 신은 그녀에게 비키라고 말했다. 반 친구들은 그를 두고 무례하지만 멋있고 무서운 얼굴이지만 완전 잘생겼다고 얘기했다. 미즈는 그의 매력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남자애들은 평소처럼 그녀 방에 있었고 신은 그녀가 공부하도록 도왔다. 그러고는 그녀의 얼굴을 가까이 당겨 이매에 주름이 졌다고 놀렸다. 그녀는 그를 밀치며 학교에서의 그의 태도가 뭐냐고 물었다. 그냥 얼굴만 예쁘다는 소리만 듣고 나쁜 소문만 날 거였어. 그래서 그 애랑 친하게 굴면 어릴 적 친구였다는 게 창피하다는 걸 인정했어. 특히나 어릴 적 친구였다는 걸 아는 사람들에게. 화장도 못하는 바보 같으니까 더더욱. 그러고는 내일 도서관에서 빈머리 채워주겠다고 했어. 그때 키즈키가 둘에게 음료를 가져다 주며 미즈 공부는 어떻냐고 물었는데 그가 가까이 있으니까 얼굴이 금방 빨개졌어. 그러고는 일어나서 심심하면 거실에 가서 빨래개라고 말했어. 뭐라도 하라고.
아, 진짜 공부 좀 편하게 할 수 없나. 그가 뭘 하려는 건지 깨닫고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내려왔는데 그가 자신의 브래지어를 들고 있었다. 브래지어를 빼앗으려다 넘어져 어쩌다 그 아래에 깔리게 되었다. 그는 눈을 마주치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끝냈다. 이미 어른 남자로 인정해 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좀 떨어져 있고 싶었다. 너무 어색했다. 다행히 그는 말을 듣고 정말로 가버렸다. 다음날 방과 후 그는 평소처럼 훈련을 하고 씻었다. 폭풍이 몰아칠 조짐이 보였다. 그때 신이 인사하러 나타났고 우리는 그의 학생회 회의가 늦어서 미즈와 지금 만나러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천둥 소리에 미즈는 살짝 몸을 떨었다. 비가 오니 집에 가고 싶어서 신에게 문자를 보내고 자리를 떴다. 그녀는 빗속으로 뛰어들어가 천둥이 울리자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그녀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기억을 되살렸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는 동안 기즈키네 집에 그녀를 맡겼던 날 말이다. 신은 미즈를 찾아 도서관에 갔지만 그녀는 이미 가고 없었다. 키즈키는 어머니의 무사를 기도하는 어린 미즈를 위로하려 했다. 그녀는 이 빗속에서 도움이 필요했다. 신은 계속해서 그녀를 찾았지만 키즈키가 그녀 곁에 왔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말하며 그녀를 꼭 껴안았다. 비가 그치자 그는 그녀를 업었다. 미즈는 자신이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기에 저런 울보가 자신을 걱정해 주는구나 하고 느꼈다. 그녀는 생각했다. 그는 사과하며 신을 만나고 싶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날을 떠올리게 한다며 천둥을 싫어한다고 말했다. 키즈키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키즈키 씨 당신이 더 좋아요. 그날 이후로 늘 제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는 그녀의 말에 깜짝 놀랐다. 그리고 그녀가 내려오자 두 사람은 아름다운 황금빛 물리 위에 걸린 무지개를 보았다. 그녀는 이제 키즈키가 똑같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가까이 다가가 말했다. 방금 나한테 반했잖아요. 그녀는 그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소리쳤다. 아, 아니에요. 친구들은 나중에 맑고 푸른 하늘과 상쾌한 바람을 즐겼다. 하지만 그저 뒷마당이었다. 오늘은 홋카이도로의 실제 수학여행 대신 그들만의 작은 소꿉놀이 수학여행이었다. 취소됐어. 그러다 키즈키가 호스노즈를 밟는 바람에 갑자기 물을 뿌렸어. 호스노즈를. 그래서 슈고는 당연히 보복해야 했지. 그날 저녁 캠핑에서 키즈키는 지역 예선에서 자신의 기록을 정말로 깨고 싶어서 계속 훈련했어. 자신의 최고 기록을 깨겠다고 결심했어. 미즈에게 다시 응원하러 와달라고 했어. 그리고 아루에게 기대며 그도 오라고 부탁했지만 아루는 일어서서 이제 잘 시간이라고 말했어. 잘 시간이라고. 잠을 청하던 미즈는 좀 답답함을 느꼈어. 키즈키가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친구들은 그 애가 이불이 얇다고 투정 부리자 응석바디 공주라고 놀렸지만 이불이 얇다고 했지. 하지만 키즈키는 그 애가 자기한테 응석 부리는 걸 괜찮아 했어. 특히 키스까지 했으니까. 그러다가 비명을 질렀고 모두 깨어났지. 키즈키는 베개 밑에 깔려 있었어. 사랑에 빠지고 그 다음에 사귀는 것. 미즈는 그럴 수 없다고 느꼈어. 만약 친구들과의 오랜 유대감이 깨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야. 방과 후 여자애들은 기즈키가 수영하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소리쳤어. 치카는 미즈가 기즈키에게 반했다고 놀렸어. 미즈는 부인하려 했어. 하지만 치카는 미즈에게 정말 기즈키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확신하냐고 물었어. 그리고 너무 가까이 지내서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어. 친구니까. 미즈는 그날 저녁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 자신이 작업하던 페이지를 또 찢어버렸어. 만약 기즈키에게 정말로 반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다음날 미즈는 지역 예선이 취소되어 수영부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어. 그 바이러스 때문에. 다른 클럽들도 대회가 취소됐어요. 하지만 키즈키만 울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즈는 그가 여전히 슬퍼하는 걸 알았어요. 키즈키는 나중에 수업에서 그녀를 만났어요. 그녀는 걱정돼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미소로 그 일을 무마하려 했어요. 올해 목표가 물거품이 된 것을 인정하며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감정을 드러내도 된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그를 인정해줬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번 여름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길 바라지 않았어요. 눈물이 차오르자 그는 그녀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녀 덕분에 그는 지금까지 눈물을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그녀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어요. 그녀에게 그런 좋은 말을 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아니면 더 울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선을 다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계속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어요. 2030년으로 돌아가서 미즈는 치카에게 자신이 젊은 작가에게 같은 말을 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녀가 어렸을 때 편집자가 해준 말입니다.
젊은 작가는 대답했다. 인생이 반짝일 거란 보장은 없다고. 눈부실 거라고. 미즈가 10년 전에도 비슷한 말을 했던 기억에 치카는 웃었다. 두 사람은 젊은 작가는 미즈의 말을 믿지 않을 거라고 동의했다. 자신들도 어렸을 땐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치카는 미즈가 그 젊은 여자아이가 사춘기에 힘든 시기를 보내는 동안 잘 챙겨주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힘든 시기를. 집으로 걸어가는 길 미즈는 치카가 항상 자신을 챙겨주던 것을 떠올렸다. 그때 미즈는 자신이 어떻게 느꼈는지 이해할 만큼 어리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도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이대로라면 미즈는 키즈키에게 반할 것 같았다. 하지만 갑자기 쓰러져서 기절했다. 슈고 아이루는 미즈가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열이 났는지 궁금해했다. 키즈키가 너무 많은 물건을 사는 것을 보고 그들은 깜짝 놀랐다. 그는 충전 케이블과 곰팡이 제거제 같은 것들을 바구니에 담았다. 쾌유를 비는 선물로서는 최고는 아니었다. 편의점을 나서던 아이루는 어떤 예전에 어울렸던 불량배들에게 불려나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슈고와 키즈키는 그들을 무시하라고 했지만 그는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옛 친구들 쪽으로 걸어갔고 그들은 낮춰서 그들이 너무 슬프다고 말했다. 그들이 버려졌을 때 그는 차갑게 괜찮다고 그들 덕분이라고 대답하며 그 불량배들을 두고 떠났다. 다리 위에서 아이루는 화를 내지르며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탄했다. 절대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몰라. 슈고는 아이루에게 그만두라고 했어. 그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걸 상기시키면서 중학교 때 불량배들과 어울리러 가느라 그들을 뒤에 두고 떠났던 아이. 매일 싸움질하고 학교도 빼먹고 다녔잖아. 그냥 놀린 거였어. 그들은 그를 위로하며 방금 정말 멋있었다고 말했다. 그때도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해. 아이루는 키즈키를 껴안으며 자신도 그들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슈고가 껴안으려 하자 두 친구는 그냥 지나쳐갔다. 그를 신은 미즈에게 감기약을 먹인 후 이마에 손을 댔다. 열이 조금 내렸다. 그는 고개를 가까이 숙였고 거의 키스하려던 순간 그녀의 신음소리를 듣고는 물러섰다. 깨어날까 봐서? 미즈는 깨어났지만 아직 몽롱한 상태였기에 신은 그녀에게 더 자라고 말하며 불을 끄고 나갔다. 문 밖에서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잠시 후 미즈는 멀쩡해졌고 학교 가는 날 신이 자신의 집 밖에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집 앞에서 두 사람은 함께 해변을 따라 걸었고 미즈는 그가 그날 학교를 빼먹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하루 종일. 그러고는 그녀가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과일 샌드위치를 건넸다. 그리고는 샌드위치를 크게 베어무는 그녀의 버릇없는 행동을 나무랐다. 샌드위치를. 그녀는 열이 떨어진 직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발을 벗고 물놀이를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도 같이 하자고 애원했어요. 그는 그녀가 열이 날 정도로 무엇이 걱정인지 물었고 그녀는 자신의 감정에 대한 약간의 혼란을 인정했어요. 그러자 그는 갑자기 그녀를 모욕했고 포옹이 감정을 재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는 누군가와 이렇게 했을 때 심장이 빨리 뛰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침묵이 흘렀고 갈매기가 울고 파도가 움직였고 그의 얼굴은 빨개졌어요. 그러자 그녀는 숨을 쉴 수 없다고 말하며 그를 밀어냈고 그런 짓은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는 얼굴도 보이지 않은 채 그녀를 바보 취급하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다. 얼굴을 보이지 않고 그녀는 화가 나서 그가 자신의 연애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러 괴롭히는 거라고 주장했다. 평균 이하라고.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는 돌아서는 길에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다는 것을. 그녀 집에 돌아와서 그는 그녀의 발에 묻은 모래를 씻어줬어요. 그때 키즈키가 갑자기 걸어 들어왔어요. 그들 위해 키즈키가 뭐 하는 거냐고 물었지만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다. 들어가기 전에 키즈키는 조심스럽게 미주의 머리를 만지며 열이 나는지 물었다. 내려갔었어요. 그녀는 신의 말 심장 박동과 포옹에 대한 말을 떠올리며 얼굴이 붉어졌다. 눈의 초점이 약간 흐릿해지더니 그녀는 몸을 떨며 그에게서 도망쳤다. 그녀는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궁금했다. 나중에 친구들은 수족관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다. 아두는 자신이 메이크업을 해주고 의상까지 코디해줬으니 그녀가 아주 귀엽게 나왔다고 말했다. 그녀의 의상을. 키즈키는 그의 말에 꽂혔다. 그들은 다 함께 수족관을 즐기며 다양한 해양 생물들을 보았다. 미즈와 키즈키가 단둘이 있게 된 순간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수영대회가 취소된 걸 위로해달라고 모두를 초대했어요. 고마워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심장이 빨리 뛰었다고 오늘 그녀에게는 뭔가
다른 점이 있다고 말했어요. 아,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음식 가져가는 거야. 슈고는 미즈가 오늘 너무 예뻐 보인다고 놀리면서 어디 갈 거냐고 물었어요. 자기 감정을 아직도 모르는 걸 놀리면서 알까봐 무서워서 그러는 거라고 했어요. 오랜 친구라 그에게는 쉽게 알 수 있었어요. 나중에 그룹은 돌고래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키즈키는 미즈를 흠뻑 적실 뻔한 특히 큰 물줄기를 막았어요. 그녀는 그를 밀어내며 괜찮다고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고 있었고 그가 그녀에게 어딘가에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만? 역으로 향하는 길에 슈고는 선생님이 다른 남자와 웃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미즈는 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부인하며 그저 자신이 그녀와 같은 처지라고 말했어요. 기차 안에서 키즈키는 미즈와 손을 잡는 데 성공했어요. 전에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키즈키는 다시 한번 두 사람만 있고 싶다고 말했어요. 요! 미즈는 자신이 누구를 사랑하는지 알까봐 두려웠지만 키즈키의 간청에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요! 그는 다른 친구들을 남겨두고 미즈를 역에서 데리고 나갔어요. 2030년 미즈는 잠들려던 참이었지만 신카이 스타디움 불꽃놀이 축제 때문에 깨어났어요. 요! 아루가 생일 축하 문자를 보냈어요. 어릴 적 친구의 따뜻한 메시지였어요. 친구. 하지만 그가 다음 주가 고이카하마의 불꽃 축제라고 상기시켰을 때 그녀의 턱이 떨어졌다. 그 축제는 그들이 소중한 추억이 깃든 행사였어요. 미즈는 10년 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불꽃놀이를 보았다. 나머지 친구들은 키즈키와 미즈가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슈고와 하루는 그가 항상 미즈를 독차지하려 한다며 이야기했다. 어렸을 때도 그랬고 밑장밑장 하면서 쫓아다녔지. 신은 그들의 웃음에 동참하지 않고 미즈호를 가리켜 저 흙덩이가 뭐가 그렇게 좋냐고 물었다. 저 흙덩이 미즈호 말이다. 미즈와 키즈키는 카페에 앉아 있었고 미즈는 당황스러워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다. 계속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다. 그가 갑자기 미즈의 음료를 마셔보기로 했다. 데이트라고 말하자 미즈는 더욱 얼굴이 빨개졌다. 그러고는 미즈의 손을 잡았고 미즈는 그의 순진한 강아지 같은 눈을 봐야 하는 게 싫었다. 그는 다음 주 토요일에 팀 코치가 3학년 송별회로 준비한 수영대회가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3학년 송별 수영대회. 그에게 응원하러 와달라고 네가 필요해 라고 말하고 싶었다. 정말 네가 많이 필요해. 그건 어릴 적 그날 이후로였다. 그때 이미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잠겨 그녀는 2주째 집을 비웠습니다. 아루는 그녀를 위로할 방법을 찾고 싶었지만 먼저 신이 과외 수업 때문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러자 슈고는 천식발작으로 수영부에 합격하지 못한 키즈키를 위로했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될 거라고. 키즈키는 열심히 훈련했고 결국 미즈에게 다시 시험 보는 모습을 보러 와달라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요. 그리고 미즈는 왔습니다. 그날 그는 마침내 합격했습니다. 합격했어요. 그녀는 용기를 얻었다. 그날 그녀는 그에게 다음 날부터 다시 학교에 간다고 말했다. 그 순간 그는 그녀에게 반했다. 카페를 나서는데 다른 학교 여학생들이 그에게 작업을 걸었지만 그의 여자친구를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여자친구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기대했는지 궁금해했다. 그러자 그녀는 언젠가 내 여자친구가 될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은 확실히 그녀의 마음을 들뜨게 했다. 가마쿠라 역에서 아루와 슈고는 신이 그들을 서점. 슈고는 신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를 안다며 놀리듯 말했다. 미즈 엄마 일 때문이었다. 신은 다시는 미즈가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슈고는 신이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가 그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친구를 껴안고 귀엽다고 말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하라고 했다. 아니면 정직한 밖에 장점이 없는 남자한테 뺏길 거라고. 신은 슈고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자리에 앉았다. 짜증났지만 키즈키한테 지고 있었어. 키즈키와 미즈가 기차에 다시 타자 신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키즈키의 머리를 툭 치며 제멋대로 하는 두 사람을 꾸짖었다. 미즈는 하루가 재밌었지만 뭔가 허전한 기분이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키즈키는 이 여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최선을 다해서 2020년 여름을 돌아봤을 때 정말 멋졌다고 말할 수 있도록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자 신이 그들 옆에 앉아 팔짱을 끼고 비록 알 수 없겠지만 자기도 한창 때라고 말했다. 미즈는 깜짝 놀라 그에게 혹시 학교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다. 그래서 그는 미즈의 입을 막았지만 키즈키가 이미 잠들었기 때문에 소용없었다. 이어서 미즈는 어렸을 적처럼 그대로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씨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보다는 어른이 되는 게 더 좋았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었다. 미즈는 언젠가는 이렇게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근처 유치원에서 친구들은 고등학교가 불꽃놀이 관람을 준비하고 있어요. 키즈키 엄마 선생님은 아들이 수영 연습 때문에 도와줄 수 없어서 고마워하셨어요. 수영 연습 때문에. 괴가하마 불꽃축제는 올해 취소되어서 부모님들이, 자원봉사자들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슈고는 미즈 아빠랑 친구라고 하면서 엄마라고 부르는 걸 언급했어요. 엄마라고? 그러자 이즈미 선생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이즈미 선생님이라고 부르라고 말했어요. 슈고는 무서워했어요. 그건 그렇고 미즈의 아버지는 꽤 멋있다고 생각했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밖에 앉아서 친구들은 불꽃놀이 축제가 키즈키의 수영 시합과 같은 날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 불꽃놀이 축제가 키즈키 수영 시합이랑 같은 날이라는 걸 알게 됐어. 아루는 미즈에게 좋아하는 사람과 불꽃놀이를 보는 게 꿈이었으니까 료를 응원하러 갈 거냐고 물었어. 불꽃놀이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보고 싶다는 거였어. 미즈는 부인했어. 하지만 씨는 이게 마음에 걸렸어. 씨는 미즈가 누구랑 불꽃놀이를 보고 싶어 하는지 궁금했어. 그 후 씨는 키즈키를 응원하러 갔고 키즈키와 료는 새로운 개인 최고 기록을 세웠어. 최고 기록을 달성했어. 미즈는 키즈키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준비실에서 미즈는 자신과 친구들이 준 간식 선물을 키즈키에게 건네주며 남은 경기의 행운을 빌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응원을 보냈어요. 그러자 키즈키는 갑자기 미즈를 꼭 껴안으며 수영하는 동안 미즈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어요. 수영 중에요. 숨을 크게 쉬며 힘을 얻은 키즈키는 마지막 계주를 준비했어요. 최종 계주요? 벤치에 앉아서 료노는 계획대로 경기가 진행된다면 그들의 기록으로 전국 대회에 나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전국 대회 진출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료는 미즈가 자기 응원을 와줬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했어요. 키즈키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대회 후에 료에게 개인전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씨는 불꽃놀이 축제 준비를 지휘하며 미즈의 아버지를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이 아버지를 돌보자. 니시노 씨는 그가 놀랍고 공부도 잘하고 학생회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이 의사가 될 거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딸이 신 같은 사람과 결혼하면 자신의 어깨에서 큰 짐이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무심코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아버지에게 미래의 의사가 되면 미즈에게 청혼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녁에 친구들은 옥상에서 보고 있었지만 이제는 키즈키와 료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키즈키와 료는 어디 있었을까요? 수영장이었습니다. 키즈키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료는 100m 자유형을 외쳤습니다. 불꽃이 시작되기 위해 10초 세는 동안 신은 미즈를 확인했어요. 보고 있었는데 그녀에게 아빠가 이 행사의 대부분을 조직했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어. 불꽃놀이가 화려하게 펼쳐지는 동안 키즈키와 료는 결투를 시작했습니다. 미즈는 아버지께 감사를 표했고 아버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다 함께 응원해주세요. 학교 행사는 취소되었고 그 누구도 이런 세계적인 사건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죠. 정말? 하지만 그는 아이들의 미래가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기에 그들이 낙담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가능성으로. 그는 그들이 수많은 실패를 겪고 셀 수 없이 많은 상처를 입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그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미즈의 눈에는 불꽃놀이를 바라보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반짝이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불꽃놀이를 본 적이 없었고 키즈키도 함께 보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아유가 와서 눈물을 닦아주며 키즈키가 아마 아직 수영장에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여기 계속 있겠냐고 물어보면서요. 그러고 나서 2030년으로 넘어갔어요. 2030년으로 넘어갔어요. 신 박사님이 꽃다발을 들고 복도를 걷고 있는데 병원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그에게 매료되었어요. 병원의 모든 여자들이 그에게 반했어요. 미즈 집에서 미즈가 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는 그저 자신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대답했어요. 그는 차에서 내려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일 축하한다고 말하며 불렀다. 그녀에게 항상 그랬던 것처럼 멍청한 짓을 했어. 그녀는 마음에 걱정이 많다며 그의 손을 털어내고 그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서 차 좀 마시자. 그녀에게 꽃다발을 건네줄까 생각했지만 그러기 전에 갑자기 병원으로 돌아오라는 긴급 호출을 받았다.
미즈는 그가 자신을 보러 와준 것에 감사했다. 그녀는 그들이 자란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돌아오는 길에 뒷좌석에 여전히 꽃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한탄했다. 영원히 그녀를 쫓아다녔던 이후로 사실 자신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며 불꽃놀이를 보면서 미즈는 학교 옥상에서 뛰쳐나왔다. 슈고와 아이루는 기뻤지만 그녀가 매우 다루기 힘든 아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숨이 차서 수영부 휴게실로 료를 찾으러 갔다. 그녀가 자신이 아니라 기즈키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실망했지만 그녀가 고백한 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해준 격려는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한 후 그는 그녀에게 기즈키가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기즈키를 찾아 뛰어가면서 그녀는 전에 자신이 료를 얼마나 존경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수영장에서 자고 있는 기즈키를 발견하고 그녀는 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어 그가 왜 축제에 오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그와 함께 불꽃놀이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지만 그가 대답하기 전에 불꽃놀이가 아름다운 방해가 되었어요. 미즈는 그가 영원히 자기 곁에 있기를 바랐어요. 분위기가 가라앉자 키즈키는 수영장에 뛰어든 미즈를 놀렸어요. 미즈가 흠뻑 젖었기에 키즈키는 수건으로 덮어주었고 미즈는 그 수건으로 키즈키를 닦아주었어요. 마찬가지로요. 마주 앉아 미즈가 키즈키를 닦아주자 키즈키는 리본을 잡아당겨 함께 불꽃놀이를 보고 싶어하는 이유를 물었어요. 두 사람은 가까이 다가가 키스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친구들이 키즈키를 부르며 그 순간을 방해했고 그래서 근처에 숨어야 했어요. 키즈키는 미즈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찾기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신은 미즈와 키즈키가 두고 간 신발 한 켤레를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은 아루의 소셜미디어를 위한 작은 사진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정에 좋아요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는 지친 패배감에 웃는 미즈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서 자기 방에서 왜 촬영을 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바빴습니다. 신인 만화 공모전까지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작합니다. 키즈키가 소리내어 읽어주는 동안 사실 나한테 키스하고 싶었던 거죠. 미즈는 키즈키의 밑그림에서 두 사람이 거의 키스할 뻔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당황해서 밑그림을 돌려달라고 소리쳤고 신은 그들의 농담에 경계했습니다. 그들의 농담에 그녀는 최선을 다해 일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친구들은 계속해서 놀렸습니다. 그날 저녁 슈고는 지우개와 펜촉을 들고 그녀의 방에 들어갔다. 조롱하면서 요청했어요. 그녀는 고마워했지만 연필 자국을 지우는데 그의 도움도 원했다. 그러다 갑자기 온 문자의 몸이 덜덜 떨렸어요. 형이 방학이라고 집에 온다는 거였어요. 슈고는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형이 돌아온다는 걸 알고 슈고는 토고의 방을 자기 물건을 넣는 창고로 만들었어요. 창고로 청소하다가 더러운 잡지를 봤더니 키즈키가 얼굴이 붉어졌고 슈고는 확신했어요. 친구들은 그의 형제였지 그의 것이 아니었어. 쇼핑몰에서 여자애들이 아이루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항상 SNS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타임라인에 미즈의 옷을 골라주면서 슈고는 남은 17일이 불안했어요. 대회 때까지.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난 아이루는 말문이 막혔다. 정말 귀여웠다. 토고의 방을 청소하던 슈고는 학교 다니는 동안 키스했던 여자애들을 모두 떠올리고 있었다. 그동안 신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만 키스했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키즈키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하는 사람과만. 이에 슈고는 둘에게 항상 여자애들의 첫 선택이었던 너희들은 이해 못할 거라고 말했다. 첫 선택이었으니까 그는 연애의 진짜 재미는 세 번째 선택이 되는 것이며 진정한 사랑의 본질은 짝사랑이었어요. 그는 개인적으로 다른 남자에게 반하거나 사랑받는 소녀를 좋아해서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 그녀는 좋은 친구로 남으면서도 속지 않는다. 세 번째 선택지. 그 여자의 첫 번째 선택이 완전히 망했을 때 누구에게 갈까요? 물론 그에게죠. 그때서야 여자애는 처음으로 그의 좋은 점들과 그의 자신에 대한 사랑을 깨닫죠. 그는 죽는 날까지 가능한 많은 여자들과 데이트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신은 그녀에게 청소나 하라고 했어요. 미즈가 새 옷을 사는 동안 아루는 전에 그 여자애들 중 일부가 자기랑 어울린다고 미즈가 잘난 척한다고 하는 걸 들었어요. 그는 기분이 나빠서 앞에 서서 미즈가 귀엽고 자기의 비밀 여자친구라고 말했어요. 그 여자애들은 깜짝 놀라서 그가 자기들한테 말을 걸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방금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자신은 선택받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해가 지면서 미즈와 아루는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 덕분에 미즈는 기분이 훨씬 나아졌어요. 마치 모든 스트레스가 잠시 잊혀진 것 같았어요. 그러고는 누구랑 불꽃놀이를 봤는지 물어봤어요. 그녀의 대답을 듣고 그는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정리했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만약 자기 마음을 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자신의 마음을 정리해야 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대답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면 지금의 관계가 망가질까봐. 둘의 관계가 틀어질 게 뻔하니까. 차라리 친구로 남아 영원히 곁에 있고 싶다고. 그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미즈는 그의 말을 마음에 새겼다. 자신과 키즈키가 친구로 남는다면 그도 곁에 남아있을까? 곁에 있어줄까? 그날 밤 친구들은 함께 사진을 보며 웃고 깔깔거렸다. 슈고가 특정 사진을 집어들 때까지. 그는 음료수를 가지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와 미즈의 사진을 응시하며 그는 차라리 친구로 지내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2030년 미즈는 반달을 바라보며 키즈키가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지 궁금해했다. 일어난 일을 아루의 집에서 그는 그녀의 머리를 자르려고 애썼지만 실수로 너무 많이 잘랐다. 엄마가 미즈에게 저녁으로 스테이크와 장어 중 무엇을 먹고 싶냐고 묻자 미즈는 둘 다 먹고 싶다고 외쳤다. 둘 다? 바로 어제 그녀는 슈고 아버지가 최고의 피자를 만든다고 말했다. 그 남자의 부모님이 다 해주셨대요. 아버지가 출장에서 돌아오실 때까지만요. 수영 연습 후 집으로 돌아온 키즈키가 그녀에게 달려왔다. 내일 신인의 집에 간다는 걸 알고 왜 자기 집에는 안 오는지 궁금해했다. 자기 집에? 마음속으로 아루의 말 영원히 곁에 있어주는 친구가 되자는 말이 맴돌았다. 키즈키에게 말했듯이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다행히 신과 그의 개가 그녀를 구해줬다. 그리고 그녀가 내일 저녁 6시에 신인의 집에 갈 거라는 걸 알게 되었다. 치카는 나중에 키즈키를 제외한 모든 남자애들과 저녁을 먹은 걸 두고 미즈를 바보라고 놀렸어. 키즈키를 제외하고 말이야. 이건 분명 그녀가 키즈키에게 집착하는 것처럼 보였어. 치카는 키즈키가 다른 여자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며 미즈에게 정말 친구로만 지내고 싶은지 물었어. 미즈는 망설이며 친구로 지내는 게 괜찮다고 대답했어. 많이 망설였지만 미즈는 친구로 지내는 게 좋다고 말했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신네 집에서 저녁 식사 중 멍하니 있는 미즈에게 신의 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 잘못된 게 있냐고? 하지만 미즈는 그냥 음식을 허겁지겁 먹고 더 달라고 했어. 어머니께서 미즈에게 여기서 목욕하라고 제안하시자 신은 살짝 얼굴을 붉혔다. 그러자 그의 남동생은 미즈에게 영원히 함께 있고 자신과 결혼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숙제를 마치고 떠날 예정이었다. 그들의 개가 미즈의 셔츠에 물을 쏟았고 신이 그것을 닦아주면서 자신의 개 신신이라는 이름이 너무 헷갈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신신이라는 이름이 신의 개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위층으로 올라가던 중 그는 자신의 방에서 자신의 후드티를 입고 있는 미즈를 발견했다. 그는 그녀에게 허락 없이 자신의 물건을 가져간 것에 대해 꾸중했다. 하지만 지퍼를 채우고 후드를 그녀의 머리 위로 덮어주면서 그녀가 귀여워. 별로 신경 안 쓴 것 같아. 얼굴이 빨개진 채로 편의점에 시원한 거 사러 나가고 있었어. 밖에서 저녁 조깅을 하던 키즈키에게 마주쳤어. 키즈키가 미즈는 집에 갔냐고 물었고 그때 신이 갑자기 멈춰서 자기 집에서 자겠다고 했다고 말했어. 젠장신 이 녀석 치사하게 굴고 있네. 중학교 입학식 때 미즈가 자기 뒤에서 넘어지는 걸 기억했어. 그리고 같은 반이 된 것에 대해 신나게 외치는 걸 보면서 그녀가 자기와 같은 반이 된 것에 대해 신나게 소리쳤지. 그는 차갑게 그게 최악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키즈키는 미즈와 같은 반이 되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리고 그의 반이 복도 반대편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녀는 키즈키를 데려갔다. 신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긴 침묵 속에 물을 바라보며 신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자신은 전혀 성장하지 못했다고. 방으로 돌아와 보니 미즈는 여름 숙제를 하다 잠들어 있었다. 담요를 덮어주려는데 그녀가 중얼거렸다. 신은 언제나 친구일 거야. 그렇지? 잠든 그녀를 보며 그에게 깊은 상처로 다가왔다. 다음날 아침 매미 소리에 그의 어깨에서 깨어나 자기가 여기서 잠들었다는 걸 알고 놀랐다. 그러자 그는 일어나더니 내일부터는 친구가 아니라고 갑자기 말했다. 그와 함께 잠을 잤으니 더 이상 친구로 지낼 수 없다고. 이렇게 계속 친구로 지낼 수 있을지 물었다. 가까워지고 있다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려는 듯 가까이 다가오자 그녀는 절하며 사과했다. 그가 항상 공부를 방해해서 화가 났다고 생각했다. 도움을 청했어요.
그는 그녀가 자신의 의도를 오해했다는 것을 알고 그저 웃었어요. 하고 싶어도 그녀를 싫어할 수 없었어요. 그러고는 샤워를 하러 가서 그녀가 떠나기 전에 아침을 먹으라고 권했어요. 미즈와 그녀의 아버지는 나중에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어요. 그녀는 신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카타를 입은 소년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함께 반짝이는 물을 보러 산책을 갔지만 신은 미즈가 키즈키의 엉성하게 묶인 허리를 도와주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키즈키는 미즈가 자신에게 오도록 항상 물건들을 어지럽게 놔둔다고 고백했어요. 자기만 보길 바랐어요. 그러자 세 사람은 모두 미즈와 키즈키의 로맨틱한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녀가 불꽃놀이 축제 날 자신을 만나러 온 이유를 알아냈다고 말했어요. 축제요? 그리고 왜 자기 집에 오지 않았는지도요. 자신에게 반했기 때문이라고요. 그 말에 그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물론 남자애들은 친구로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그들의 순간을 짧게 잘랐어요. 그들은 모두 코믹한 해소를 보여주며 각자 가지고 있던 하나의 어리석은 비밀을 고백했어요. 우스꽝스러운 비밀이었죠. 미즈는 자신이 입고 있는 유카타가 어머니의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가서 그녀는 어머니께 그 소년들 각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신은 항상 차갑게 굴었고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아루는 그녀가 입는 옷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슈고는 그녀가 진지하게 걱정할 때 웃으면서 끼어들었습니다. 키즈키는 너무 제멋대로여서 그녀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미즈는 매일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함께 있어준 소년들 각각에게 감사했습니다. 키즈키를 제외하고 소년들은 각자 미즈에게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지금 몰래 누구를 좋아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말하기 전에 미즈가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끼어들었어요. 아이스크림.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가지러 갔어요. 그 후 슈고는 키즈키에게 너무 진지해지지 말라고 물을 끼얹었어요. 그들은 장난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루는 중학교 때 미즈에게 자기가 좋아한다고 말했다고 고백했어요. 그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미즈는 간식을 가지러 가는 동안 키즈키의 말만 생각났어요. 점원이 계산하라고 불렀어요. 미즈는 물가에 지갑을 두고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토고가 바로 뒤에 있어서 대신 계산을 해주었습니다. 밖에서 그는 그녀가 많이 예뻐졌다고 말했습니다. 2030년 미즈는 예전 편집장 야마모토 씨를 만났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지만 부서가 달라서 거의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녀가 인상을 찌푸리고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담당하는 젊은 만화가의 최근 작품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는 미즈 자신도 그랬던 것처럼 잘 될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당차고 단호했어요. 이 말을 들은 미즈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젊은 예술가를 계속 응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한 아직 기회는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찬란했던 젊은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미즈는 자신의 젊은 시절이 얼마나 눈부셨는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두는 미즈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말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대신 아이들에게 물을 뿌렸습니다. 그는 그건 이미 지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토고는 미즈가 남자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놀리며 어린애 같다고 했습니다. 그녀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고 너무 귀엽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에게 혹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고 그녀는 키즈키밖에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그가 자기를 좋아해서 따라다녔던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얼굴 표정이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좋아했던 남자로서 그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슈고가 미즈를 끌어당기며 그 순간을 망쳐놓았습니다. 토고는 그저 미즈의 첫 번째 짝사랑일 뿐이라고 외쳤습니다. 토고는 기본적으로 동생에게 진정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걸어서 돌아왔고 토고가 또 다른 슈고가 또 말을 끊으며 변태라고 불렀다. 슈고는 어릴 적 함께 놀던 그들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미즈는 슈고의 안경을 벗겨놓고 농담을 했다. 갑자기 미즈에게 결혼하자고 했지만 그녀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래서 누구랑 결혼할 거냐고 묻자 그녀는 토고를 가리켰지만 토고는 애들은 싫고 커서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점심시간에 슈고는 선생님의 피아노 연주를 들었고 연주가 끝나자 여름방학 때 역에서 남자랑 같이 있는 걸 봤다며 그 남자가 남자친구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생각보다 삶의 여러 가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은 어른이자 선생님이며 그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짝사랑에 익숙해졌기에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수업 시간에 미즈는 책상에 엎드려 졸고 있었다. 신과 키즈키는 만화를 대회 전에 완성하려고 애쓰는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대회 전에. 그때 선생님이 놀라운 손님, 오늘부터 수업에 함께할 인턴 토고를 데리고 들어왔다. 오늘부터 수업에 합류할 예정이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체육 담당이었다. 정말 그는 멋진 춤 실력으로 모든 여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남자애들을 완전히 압도했죠. 사흘 동안 잠 못 이룬 미즈는 공의 얼굴을 맞고 토고가 걱정스럽게 곁을 지켰어요. 나중에 슈고와 아이루가 우체국까지 함께 가도록 도왔죠. 그녀는 가까스로 원고를 마무리했어요. 그러고 나서 교무실에서 토고가 신을 놀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신은 학생회 제안서를 제출하러 왔었죠. 그러자 교직원 중 한 명이 신에게 축제 경비를 올해 학교 축제가 없으니 다음 학기로 2월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미즈는 침대에 고꾸라졌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그림을 그리던 시절이 꿈에 나타났다. 소년들은 여전히 그녀와 함께 놀았다. 외로울 때 소년들이 찾아와 주어서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키즈키는 달려와 원고를 제때 완성했는지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다른 소년들이 그를 멈췄다. 그녀가 드디어 평화롭게 잠들었기 때문이다. 평화롭게. 소년들은 그녀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다음날 아침 아버지는 모두 함께 잠든 그들을 발견했지만 그들을 그냥 두고 도넛을 남겨놓고 항상 딸을 곁에서 지켜준 것에 대해 소년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다른 날 소년들은 해변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미즈는 아직 쉬고 있어서 없었습니다. 토고는 스트레칭을 하면서 미즈가 자기 서핑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했고 그중 누가 미즈랑 사귀는지 물었습니다. 소년들은 조용해졌고 토고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영원히 절친으로 지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다른 누군가가 미즈를 차지할지도 몰랐습니다. 자기 자신처럼 말이죠. 현재 미즈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으며 아버지에게 그가 실제로 집에 있을 때 다음 주에 그녀가 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캐비닛을 열어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는 상자를 찾았고 안에는 그녀의 오래된 판화 작품들과 남자아이들과 함께 찍은 생일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녀는 말했어요. 내 첫 남자친구이자 마지막 남자친구가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키즈키를 보면서 그녀는 그가 지금 자신과 함께 있지 않은 이유를 궁금해했어요. 그녀는 남자아이들이 자신 없이 해변에 간 것에 대해 불평했지만 물론 그건 그녀가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잠든 자신의 잘못이었어요. 토고는 원고를 끝낸 것을 축하하며 내일 어딘가로 데려가겠다고 제안했어요. 원고를 말이죠. 어머나, 이건 데이트를 한다는 뜻일까요? 키즈키는 같이 가려고 했지만 동아리 활동이 있었어요. 신은 학생회 회의가 있어서 못 갔어요. 아루는 그날 편집부와 사진 촬영이 있었고 슈고는 그냥 신경 안 썼어요. 미즈는 토고의 채 타게 되어 신났지만 슈고까지 같이 가게 될 줄은 예상 못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끌려가게 될 줄은 몰랐죠. 토고는 오늘 미즈를 혼자 다 가질 줄 알았다고 약간 놀렸어요. 그랬죠. 하지만 슈고는 친구들이 따라오라고 했다고 대답했어요. 그들은 여러 관광지를 돌아다녔고 토고가 계속 미즈한테 작업 걸려고 하면 슈고가 방해했어. 미즈 얼굴 닦아줄 수도 없었어. 아쿠아리움에 갔는데 미즈는 두 형제가 여자애들한테서 많은 관심을 받는 걸 보고 좀 짜증났어. 받는 걸 보고 신이 동아리 회의를 마무리했는데 학생들은 팬데믹 때문에 취소된 학교 축제 때문에 불만이 많았어. 팬데믹 때문에 선생님들을 설득해서 축제를 계속하게 해야 했는데 실패해서 후회했어. 축제를 계속하도록 설득하는데 실패했어. 아루는 사진 촬영을 정말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토야를 발견했어. 경찰이 쫓아올 때 토야가 구해줬었고 도망치라고 경고했었지. 어린 시절 친구들에게 돌아갔다. 범죄 생활은 그에게 맞지 않았다. 아루는 이런 곳에서 옛 친구를 다시 만날 줄은 몰랐다. 다시 그 데이트로? 토고는 형이 실망했냐고 물었다. 나머지 친구들이 미즈를 지켜보라고 부탁했으니 미즈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그건 슈고를 라이벌로 보지도 않았다는 뜻일 거야. 슈고는 그걸 받아들이고 여전히 똑같이 미즈는 그냥 친구일 뿐이야 라고 말했다. 그녀는 디저트를 가지고 돌아오다 자전거에 부딪힐 뻔했다. 하지만 슈고가 그녀를 구했다. 그는 그녀의 신발끈이 풀어진 것을 보고 형의 말을 떠올렸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수지가 수족관에서 산 열쇠고리가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녀의 가방 슈고가 그녀에게 기즈키에게 주라고 했어요. 그는 그녀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것 같았다. 그녀는 갑자기 그의 안경을 잡으며 자신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것은 안경 때문만이 아니라고 말했다. 슈고는 그녀 자신도 몰랐던 것들을 항상 알아챘다. 슈고는 항상
자신도 몰랐던 것들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그녀를 행복하게 했고 그를 얼굴이 붉어지게 했다. 그는 갑자기 형에게 차를 세우라고 말하고 앞자리에 앉았다. 토고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치챘다. 형제가 학교에서 다투는 것을 본 시라이시 선생님은 그들의 남매 같은 행동에 대해 언급했다. 슈고는 자신과 형은 전혀 다르다고 말하려 했다. 그래서 시라이시 선생님은 토고에게 슈고가 옷 다른 사람을 좋아해서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고 솔직히 말했다. 그는 두려워서 진짜 마음을 숨겼다. 그는 두려워서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겼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가 지금처럼 내버려 두면 어른이 되었을 때 분명 후회할 거라고 알았다. 어른이 되면 후회할 거라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생각을 계속했다. 결국 미즈는 기차역에서 나랑 만났어. 알고 보니 키즈키한테 열쇠고리를 못 줬대. 용기가 없어서. 그래서 슈고가 자기한테 주라고 했대. 근데 기차가 도착할 때쯤 못 주겠다고 했대.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했대. 용기를 내서 키즈키한테 주려고 학교로 다시 돌아갔대. 그리고 수건 뒤에 숨겨서 건넸대. 토고랑 슈고랑 당일치기 여행 갔다가 받은 선물이라고 키즈키한테 알려줬대. 그리고 건네려는 순간 키즈키가 갑자기 잡았대. 슈고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녀를 껴안았다. 그는 짝사랑에 익숙했기에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키즈키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미즈가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는 것이었다. 바로 여기서 그는 그녀의 첫 남자친구이자 마지막 남자친구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응시하며 시선을 떼지 않았다. 슈고의 집에서 만났는데 저녁 식사에 늦은 것 같았다. 테이블 위에 차려진 엄청난 음식들을 먹으며 미즈는 자신의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인 슈고의 요리를 칭찬했다. 자신의 레스토랑 수석 셰프. 그녀는 그가 요리사가 되기 위해 대학을 그만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런 다음 그녀는 아이루에게서 받은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가 지금 런던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모두들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모든 걸 쏟고 있었죠. 그녀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해했어요. 가끔씩 그녀는 그들이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갔던 날들을 떠올렸어요. 학생회는 학교 축제가 취소된 후 학생들이 청소하도록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어요. 신이 미즈에게 다가와 만화부를 위해 만들었던 카드 중 하나를 건네주자 그녀의 마법소녀에 대한 오타쿠 같은 취미를 놀렸던 그가 그것을 원하다니 놀랐어요. 잘 이해는 못했지만 귀여워서 받았다. 그녀가 물건을 정리하는 동안 그가 갑자기 그녀의 머리카락을 넘겼다. 바람이 살랑이는 가운데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는 고개를 돌리며 머리에 테이프가 붙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미소 지으며 9월 18일 오후 5시 20분에 둘이 올빼미 고등학교 교실에 있었던 걸 꼭 기억하자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의 기념으로 그 그림 카드를 간직해달라고 했다. 방금 전에 추억을 만들어서 너무 행복했다.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었다. 수업 후 올빼미 고등학교에서 준비하고 연습하며 보낸 시간들을 추억하고 싶었다. 그녀는 모두가 한때 함께 여기 있었다는 기억을 남기고 싶어 했어요. 교무실에서 토고는 학생들이 아직도 갖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어요. 오쿠노 교장 선생님과 함께하는 학교 축제. 결국 그녀는 그에게 학교가 단순히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추억을 만드는 곳이라고 가르친 사람이었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1년이라는 시간이 어른들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요. 그녀는 그의 말을 받아들이며 여전히 장난기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복도로 들어서자 신이 갑자기 학교 축제를 다시 생각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학교 축제를요? 그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말로 그들에게 추억을 만들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들은 공부밖에 기억 못할 테니까. 미즈도 의견을 냈어요. 모두 즐겁게 보내고 자기 그림도 자랑하고 싶어 했대요. 치카가 좋아하는 팝스타가 콘서트를 다 취소했으니 이것만큼은 하고 싶었대요. 3학년들은 마지막 축제를 하고 싶어 했고요. 교장 선생님이 허락은 해주셨지만 축제 기간을 이틀에서 하루로 줄이고 학생들만 참가할 수 있게 했어요. 학생들이 이겼어요. 신 덕분에 축제를 하게 되었어요. 준비를 하는 동안 신의 학생회 부회장 아키야마가 갑자기 그에게 자신이 항상 그를 좋아했다고 말하고 그가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는지 물었다. 만약 아니라면 그와 데이트하고 싶다고 했다. 그런 다음 다른 위원에게 불려가서 나중에 대답을 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에게? 축제 기간 중 야외에서는 크레페 만들기 대회를 하고 있었고 여자아이들은 키즈키와 그의 토끼 귀에 열광하고 있었다. 이 남자는 말 그대로 팬클럽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미즈에게 가져다 주고 싶었지만 그녀가 아이루와 슈고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멈췄다. 신이 키즈키 옆에 멈춰 섰다. 그리고 키즈키는 말했어요.
미즈호가 날 보지 않는다고. 그동안 그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여전히 미즈호는 그를 어린애 그저 어릴 적 친구로만 보는 것 같았어요. 고등학교 입학 후 자신에게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교복을 입었을 때 그는 신에게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정말 미즈호를 좋아했기 때문이죠. 그때부터 그는 미즈호를 어릴 적 친구가 아닌 점점 더 여자로 보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그를 남자로 봐주길 바랐어요. 그러자 신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정말 좋아한다면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어요. 최선을. 단체 사진을 찍던 중 키즈키가 갑자기 미즈의 손을 잡았다. 자기를 안 쳐다본 것에 대한 복수라고 말하는 거였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다. 저녁이 되자 캠퍼스의 어둠 속에서 촛불이 빛났다. 평소의 모닥불 대신이었다. 신이 미즈에게 다가가기 전에 키즈키가 먼저 다가가 자신의 촛불을 켜달라고 부탁했다. 불을 켜달라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키즈키는 미즈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줄 건지 물었다. 미즈를 생각하면 조금 아팠지만 지금은 짝사랑이어도 괜찮았다. 일단은 그러자 아키야마는 신에게 다가가 사과하며 거절했고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사랑해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표정에 놀랐지만 신은 금세 포기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짝사랑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의 뒤에서 아이루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키야마가 아오아이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그는 그것을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고 항상 얼굴에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음침한 학생회장과 데이트하는 것은 지루할 것이라고 농담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미즈와 키즈키를 가리키며 아이루는 아키야마가 짝사랑에 대해 완전히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짝사랑에 대해서 말이죠. 끝없는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신은 키즈키가 미즈의 케이크를 들어 올리는 걸 도우면서 미즈에게 고백하는 걸 봤던 걸 기억했어요. 그때 신은 귀를 막고 왜 놀랐는지 궁금해했어요. 자신이 키즈키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던 사람이었기에 상황을 그대로 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대로 둘 수 없었어요. 청춘과 사랑을 담은 새로운 시리즈 기획안을 읽으면서 미즈 밑에서 일하는 젊은 만화가는 그런 주제들을 쉽게 그릴 수 없다고 느꼈어요. 미즈가 청춘을 경험해 봤을까 궁금했어요. 초등학교 때 미즈는 그 당시 전염병에 돌았을 때 고등학생이었던 걸 알고 있었어요. 전염병. 모든 것이 취소되었으니 미즈는 아무것도 없던 세대였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세대였을 거예요. 하지만 미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자신의 청춘이 다른 누구 못지않게 훌륭했다고 말했어요. 다른 누구 못지않게 훌륭했다고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세대를 불쌍하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그들이 용감하게 나아가고 힘든 시기를 극복했다고 믿었고 그녀는 그 소녀가 깨닫지 못했지만 스스로 청춘을 경험했다고 지적했어요. 그 소녀가 깨닫지 못했지만 스스로 청춘을 경험했다고 지적했어요. 회의 후 미즈는 그 소녀를 설득하지 못한 것에 실망하여 누워 있었어요. 그 소녀를 설득하지 못한 것에 실망했어요. 옛날에 키즈키가 자신을 천재라고 불렀던 것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가 와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길 바라면서 슈고와 토고, 아버지는 재료가 가득 찬 쿨러를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이번에는 캠핑 여행을 가는 거였습니다. 신이 자리를 찾는 동안 키즈키는 미즈 옆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저는 신을 놀리면서 속도를 내고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개의 통나무집을 보고 토고는 혼자 방을 얻게 되어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슈고와 신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를 질질 끌고 갔습니다. 모두가 캠프에서 준비하는 동안 미즈와 키즈키는 자기들만의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즈는 신이 조금 우울해 보이는 것을 알고 그가 함께 해주길 바랐습니다. 키즈키는 자신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짜증이 나서 물을 튀겼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흰 셔츠가 완전히 젖었다. 다른 캠퍼들이 낚시하러 왔기 때문에 키즈키는 그녀를 가리기 위해 자신의 셔츠를 그녀에게 둘러주고 가까이 안았다.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루는 신에게 미즈가 키즈키의 셔츠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 신이 미즈를 자신과 함께 짝지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일부러 함께 낚시하도록 짝지었는지 물었다. 미즈가 그들에게 다가오자 아루는 그녀에게 담요를 가져오라고 일깨워 주었고 신은 도와주러 따라갔다. 미즈가 물건들을 가져오는 동안 작은 바구니가 미즈의 머리 위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미즈를 밀쳐냈습니다. 마주하게 된 두 사람. 미즈는 신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신이 먼저 움직이기도 전에 현지인이 다가와 그 순간을 망쳤습니다. 그날 밤 그룹은 식사를 했고 미즈는 슈고의 요리 솜씨를 칭찬하며 아버지의 식당을 물려받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대학에 가고 직업을 얻고
재미있어 보이는 대로 인생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말이죠. 그가 그녀나 기즈키처럼 간절히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 치카는 동의했다. 그녀에게도 특별한 재능은 없었다. 아루처럼 뛰어난 패션 감각도 없었고, 자신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도 몰랐고, 미래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상상할 수 없었다. 아무것도. 하지만 토가가 자신의 고민을 들으면서 계속 웃는 게 싫어서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유를 물었다. 그의 대답은 미래의 젊은이들을 위해 교육계에 파란을 일으키고 싶다고 했다.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슈고는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아마 긴 여름 휴가를 위해 그랬을 거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토가는 신에게 질문을 넘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해 왔습니다. 신은 미즈의 아버지에게 의사가 된 후 미즈에게 청혼하고 싶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즈는 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었고 슈고가 대답하려는 순간 신이 그를 덮쳤고 모두 웃었습니다. 샤워 시간 동안 키즈키는 미즈와 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신에게 미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지만 신은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키즈키는 샴푸를 좀 달라고 하는 핑계를 댔습니다. 밖에서 그들은 치카를 만났는데 치카는 미즈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즈는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며 찾으러 갔다고 한 후 떠났습니다. 벌써 30분 넘게 안 보이네요. 신이 먼저 그녀를 찾으러 갔고 키즈키에게 자신의 물건을 방에 다시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함께 찾기 전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신의 물건에서 미즈의 아트카드가 빠져나왔는데 거기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0년 9월 18일 오후 5시 20분 미즈호와 함께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함께 자라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다. 미즈와 놀고 싶어하는 그에게 신은 늘 어떤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했다. 자신과 같은 마음인데도 왜 신은 그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을까? 미즈에 대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신은 몸을 피하고 있는 미즈를 발견했고 그가 부르자 미즈는 즉시 휴대폰을 찾았다. 비가 더 거세져서 아직 갈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가디건을 그녀에게 덮어주었지만 그녀는 계속 돌려주려 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그 밑에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장래희망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녀의 대답은 모두 함께 즐겁게 영원히 지내는 거였어요. 다들 어른이 되어도 변하지 않기를 바랐대요. 키즈키를 생각하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고 물었어요. 모두 졸업하고 제 갈 길을 가서 어른이 될 텐데 영원히 친구로 남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방으로 돌아온 미즈는 키즈키에게서 전화를 받고 그는 지금 당장 만나고 싶다고 말해요. 그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신이 미즈의 휴대폰으로 키즈키의 사과를 전하고 그 후에 키스! 미즈는 젊은 만화가를 설득하지 못한 것이 슬펐습니다. 키즈키의 긍정적인 말을 떠올리며 그녀는 그가 눈물을 닦아주길 바랐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는데 아이루였습니다. 홍콩 공항에서 경유 중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밤 일본에 돌아오니 시간이 되는지 묻고 싶어 했습니다. 미즈의 눈이 커지는 동안 신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습니다. 그들은 입술을 떼고 그는 휴대전화를 보며 말했습니다. 9월 26일 밤 10시 53분. 당신과 나는 함께였습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얼굴을 붉히며 그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와 추억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라며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만 대답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다시 가져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신이 돌아가는 길에 기즈키와 마주쳤고 그에게 더 이상은 그에게 지지도 않고 응원하지도 않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소년들은 미즈를 데리러 왔지만 그녀는 이미 학교에 간 후였다. 신 때문에 그날 밤 이후로 잠을 제대로 못 잤다.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 미쳐버릴 것 같았다. 지금은 두 소년 중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소년들은 토가가 학생들에게서 작별 선물을 받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미즈의 아버지로부터 토가의 선물을 사러 내일 갈 돈을 받았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신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나아가고 있었다. 키즈키는 수영 연습을 빠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쓰러졌다. 서핑을 마치고 나온 토가는 슬픈 표정을 한 미즈를 발견했다. 그녀는 신으로부터 온 아침 일찍부터 숨지마 라는 문자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어베인. 토가는 그녀를 깜짝 놀라게 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러고는 그녀에게 같이 놀자고 했습니다. 같이 노는 동안 신으로부터 내일 학교 끝난 후 스케줄 비워두라는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내일 학교 끝난 후에 토가는 사랑이나 짝사랑 같은 건 이해 못해 와 같은 말로 미즈의 생각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나 짝사랑 같은 건 차라리 친구가 낫겠어요. 그리고 로맨스는 나랑 안 맞아요? 그는 자신의 속마음을 꿰뚫어 본 것 같아
그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자신도 예전에는 그녀와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짝사랑하던 여자아이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에 대한 마음을 그는 온갖 변명을 스스로에게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녀에게 고백하지 못한 채 졸업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잊으려 다른 여자들과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는 여전히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해준 조언은 자신의 마음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멋지게 슛을 성공시킨 후 일이 잘 안 되더라도 언제든지 첫사랑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계속 꿈을 꾸라고 말했다. 결연한 표정으로 미즈는 그의 조언을 따라 자신의 감정과 마주하기로 했다. 슈고가 미즈와 신이 함께 있다고 말하자 키즈키는 급히 일어났다. 슈고는 키즈키가 연습에 전혀 집중하지 않고 있음을 알고 그를 놀리고 있었다. 전혀. 슈고는 신이 진지해지고 미즈를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키즈키를 겁줬어요. 그들은 토가의 선물을 사고 있었어요. 키즈키는 완전히 기력이 다 떨어졌다. 백화점 엘리베이터가 꽉 차서 신은 미즈를 가까이 끌어안았다. 하지만 이 때문에 그녀는 마음이 좀 설렜어요. 두 사람의 아이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토고 선물을 사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자신에게 계속 되뇌었지만요. 가게에서 여자애들은 신의 잘생긴 외모에 넋을 잃었어요. 미즈는 그가 항상 냉담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공부를 핑계로 여자애들을 항상 거절했죠. 여자애들이 준 발렌타인 초콜릿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친구들은 그의 차가운 태도에 몸서리쳤어요. 그녀는 그가 전에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는데 왜 지금 로맨스에 관심을 보이는지 궁금했어요. 그는 그녀를 갑자기 껴안으며 그녀가 들고 있던 넥타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꽤 멋져 보였어요. 그가 사용하는 모든 전술에 그녀는 미쳐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계속 같이 어울렸고 그는 갑자기 또 키스하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간식을 한 입 빼어 물었어요. 몇몇 여자아이들은 그의 여자친구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생각하며 감탄했어요. 웨딩 사진 촬영을 하는 커플을 보며 신은 미즈가 드레스를 입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저녁에 미즈를 케이블카에 태워주었고 미즈는 그에게 말을 걸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그는 케이블카에 탄 이후로 그녀에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집에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케이블카를 타는 건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그녀와 조금 더 함께 있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가 장난치는 게 아니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만을 독차지해서 계속 들떠 있었습니다. 케이블카가 흔들리자 그녀가 그의 품에 안겼고 그의 머리는 그녀의 머리에 닿았습니다. 그는 이날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내려서 뒤돌아보며 이미 그녀와 사귀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즈는 그를 멍하니 바라보며 그가 전혀 무심하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그녀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느 날 키즈키와 신은 미즈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다투고 있었어요. 키즈키는 미즈와 함께 도시락을 먹고 싶어 했고 신은 방과 후에 미즈와 함께 숙제를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미즈는 둘 다 달래주고 싶지 않아서 그들을 뿌리쳤어요. 나중에 치카가 미즈를 위로하면서 놀라움을 표현했어요. 영원히 냉정한 신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 사랑이 정말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녀는 사랑이 사람을 정말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들을요? 그녀는 미즈에게 이걸 즐기라고 말했어요. 연애 경험 제로인 사람이 왜 소녀 만화를 쓰려고 할까요? 그리고 그녀는 확실히 관역을 마쳤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가 나오자 만화 대회 결과가 발표되었다는 걸 떠올렸어요. 방과 후 소년들은 미즈를 전혀 찾을 수 없었지만 아이루는 치캑에서 문자를 받았어요.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혼자 달려갔어요. 가는 길에 그는 불량배 시절 맞았던 일을 떠올렸어요. 그와 어울렸던 소년들은 그를 한 번도 자신들 중 하나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미즈는 나중에 그가 평소 장소에서 맞은 채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고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과 데이트하자고 말했어요. 그는 그때 자신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지만 그녀와 데이트를 한다면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로맨틱하게 사랑한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연인 사이도 아니었지만요. 그녀의 여자친구가 아니었지만요. 그녀는 그의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여기가 그의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결국 공원에서 늘 가던 장소에서 그녀를 찾았다. 그는 만화 대회 시험 결과에 대해 그녀를 위로해 주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원했는데도 데뷔하지 못해서 그녀는 속상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원했는데도 말이죠. 자신에게 정말 재능이 있긴 한 건지 의문이 들었다. 더 이상 꿈을 쫓지 않고 대학 입시 공부에 집중할까 생각했다. 대학 입시 공부 말이다. 아이루는 그녀를 꼭 안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했다. 중학교 때 그녀의 말이 자신을 구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만화가가 되든 회사원이 되든 모델이 되든 항상 그녀 곁에 있겠다고 했다. 혹시 모델은 무리일지도 모른다고 농담하며 돌아오는 길에 키즈키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이루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거기라는 것을 알고 떠났다. 그에게 있어 이 친구들은 대체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키즈키는 미즈가 초등학교 때 자신을 위해 그린 스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보물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의 꿈을 쫓는 미즈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만화 그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가 그런 말을 하면 포기하기가 더 힘들어져서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포기하기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계속하라고 말했고 힘들어서 울 것 같으면 항상 자신이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공항에서 미즈는 아이루를 만났습니다. 평소처럼 그녀의 촌스러운 화장을 놀렸다. 그가 여름까지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경유지인 홍콩에서 전시회를 보고 싶어 했고 런던 학교는 아직 방학 중이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고 그가 메이크업과 패션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최근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고 그녀는 모든 것이 엉망이라고 고백했다. 그러자 그는 그녀를 위로하며 그녀의 성실한 자세가 그에게 최선을 다할 용기를 주었다고 말했다. 미즈는 함께 작업하던 젊은 만화객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 최고점을 두고 남자아이와 경쟁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 남자아이를 좋아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리즈를 구상 중이며 미즈에게 방금 원고 초고를 이메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미즈는 재빨리 원고를 열어보고는 첫 장면이 훌륭하고 남자아이가 정말 멋지다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멋졌습니다. 그녀는 이 젊은 예술객에서 더 많은 것을 원했고 이제 만화가가 간다는 소식을 듣고 사랑과 사춘기를 주제로 글을 쓰던 미즈는 눈물을 흘리며 감동받았어요. 미즈는 예전과는 달라졌지만 즐거웠던 기억들과 쓰라렸던 그녀의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다. 같은 공항 다른 곳에서 키즈키의 동료가 그가 떨어뜨린 열쇠고리를 돌려주었다. 그가 떨어뜨린 열쇠고리를 그 남자는 여자친구를 만나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키즈키와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자기 여자친구를 만나겠다고. 하지만 키즈키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어휴, 여기서 시즌 B니 끝나네. 키즈키는 미즈에게 차갑지만 미즈가 키즈키를 여전히 정말 좋아하는 건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남자들은 여전히 그녀를 좋아한다. 다행히도 이 시리즈 팬이라면 시즌2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 반경 시기를 기다려야죠. 그때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해주세요. 지금은 다음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저는 컴피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